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백 대표님.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을 찾아주셨나요? 오늘은 네.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그럼 아파트. 오늘의 키워드는 선순위 임차인이군요. 그렇죠. 네. 선순위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 때 위험한 임차인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럼 만약에 정말 선순위 임차인이 맞다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군요. 예. 네, 3층이긴 하지만 전용이 84 타입이니까 약 30평으로 보이고요. 감정가가 3억 3천이네요. 예. 정말 싸네요. 자, 그러면 금액이 좀 싼 것도 작용을 했던 건가요, 대표님? 이 물건 그렇죠. 찾아갈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뭐 10억대 넘어가는 것은 네.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일반 네. 실소유자들이 취득하기에는. 그렇죠. 예. 솔직히 이게 지금 3억 3천이면 거의 평당 1,000이니까 경기도권역의 아파트하고 정말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존 등기도 92년도인 걸로 봐서는 제가 이제 일산에 살고 있지만 일산 신도시가 거의 92년에서 96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네, 그 정도 해요. 예. 네,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서울이야. 도봉구긴 하지만 3억 3천 굉장히 메리트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제2기 도시철도망이 발표가 났고 예.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이신설선이 연장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막 검토를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딱 대표님이 갖고 와주신 게 이 안방학동이라고 불러주는 딱 그 방학동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대표님이 또 적시적소에 물건을 소개시켜 주시는구나 예. 하고 또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신 정말 싸고 좋은데 이 물건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 이건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지금 세대수가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92년도에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20년 차 넘어가는 거죠? 예. 네, 20년 차 이상 좀 됐고요. 물건은 3층이라서 위치를 보니까 약간 끝라인이에요. 예. 네, 끝라인이라서 앞에 똥까지는 좀 멀지만 옆에 똥하고 살짝 겹쳐 있어서 뷰가 뭐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닐 걸로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물건에서 봤을 때 10가지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일 텐데 3억 3천이라 그러면 뭐 3층이어도 뭐 괜찮겠다 그럼,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경매 물건을 딱 발견을 하시면 먼저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부터 확인하셔야 될 텐데 찾아보니까요. 3억 3천이 정말 쌌던 게 맞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작년 8월 달에 이 옥탑방에서 살다가 나오시면서 이 강북 지역의 도심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거론이 됐던 게 우이신설 연장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 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6월에 됐는데 그래서 3억 3천이었는데 이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딱 8월부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얼마까지 올랐냐면 층수가 다소 좀 높기는 합니다. 11층이 3억 8,500. 그 다음에 10월달, 작년 10월에 9층이 4억 1,600에 거래가 됐네요. 빠른 속도로 올랐네요. 네. 정말 싼 게 맞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매물을 다시 살펴보니 뭐 2층이 3억 5천, 그 다음 5층이 3억 7천, 그리고 8층, 15층이 뭐 4억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4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평당 한 1,300 정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경매 물건은 3억 3천이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니 뭐 오르기 직전의 가격이 감정가다. 그런데 이 물건이 저희가 여태 동안 살펴본 것처럼 낙찰가가 높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게 바로 딱 봤을 때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 맞아요. 자, 그럼 정말 선순위 임차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순위는 아닌데요. 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네. 중소기업의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저당권인데 네네. 전입신고를 그 저당권보다 먼저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 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저당권보다 먼저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순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예. 자, 그럼 대표님,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예. 어떻게 이제 분석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네.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여기다 적용시켜야 되고 또 법의 규정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법원에서 해석을 재판을 통해서 해석하는데 우리가 그걸 판례라고 그러잖아요. 대법원 판례. 네, 대법원 판례.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까지도 접목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맞아요. 네. 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나아목이라는 임차인은 후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낙찰받아도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임차인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가장 먼저는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하나 찾아야 될 테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 예. 가장 빠른 저당권인 중소기업은행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테고 그렇죠. 그 날짜가 2017년 4월 12일. 예, 12일. 예. 그런데 그거보다 빠르면 예. 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 그렇지. 전입일이 빠르면. 그렇죠. 근데 딱 봤더니 선순위 임차인 맞네요. 예.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인할 게 확정. 네, 대항력은 됐으니까, 정말 배당,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보니, 2017년 4월 18일. 요거는 근저당권자보다도 늦네요. 그렇죠. 네. 확정일자가. 네. 자, 그러기 때문에 후순위라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네.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전입신고 하는 날 확정일자를 계약서다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경매 실제 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확정일자를 빨리 받고 전입을 늦게 한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전입을 빨리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전입은 빨리 됐지만 확정일자는 늦게 받았죠. 예. 그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겠군요. 통상은 같은 날 하는데. 예. 네. 아, 저는 좀 원인은 찾은 것 같아요. 예. 예,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예. 전소유자의 이름이 세입자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죠. 이 세입자가 전소유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 그러면 전소유자인 나씨가 이 부동산을 현재 소유자한테 파는 거네요. 예. 아, 그리고 다시 전세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전입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이 거의 2년이나 차이가 났던 거군요. 예, 예. 와,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더 웃긴 게요. 2015년 4월 달에 예. 이 나씨가 사셨을 때 거래가액이 2억 7천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싸네요. 15년도 같으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싸네요. 경기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을 테니까, 그때도 그래도 서울 시내 뭐 한 4억, 5억짜리 아파트들이 그래도 웬만큼 막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싼 네, 편이에요. 2억 7천은 정말 쌌네요. 네. 자, 아무튼.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전소유자야. 그런데 그 전소유자가 보증금 1억 2천을 주고, 예. 다시 들어왔고, 계약을 했고, 예. 그래서 확정을 받았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4월 18일 날 생기는 거네요. 2017년. 네, 2017년 4월 18일에. 확정일자 받은 날.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전입은 2015년 4월 29일인 거잖아요. 예.
네. 아무리 이 사람이 세입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네. 백 대표님만 보세요. 네. 이 지금 나경이가 강순옥이한테 이 부동산을 2017년 4월 10일 날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네. 매매로. 그죠? 네. 그리고 바로 그날 같은 12일 날 네. 중소기업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네. 통상 그렇죠. 대출 받으니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서 만약에 하루라도 저당권이 늦어졌다. 네네. 이러면 선수의가 돼요. 아, 임차인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소유자가 다시 세입자가 올 때는 그날이 기준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실제는 좀 종종 나타나는데 이제 집을 팔고 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집을 팔고 대신 이제 그 전세권자한테 저 매수인한테 전세권 설정해서 임차하는 거죠. 네네. 들어가 사는데 그러면 이제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 사례도 아마 그런 사유가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집 팔고 내가 임차인 된 거예요. 네. 내 집 팔고 내가 임차인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매수인하고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 내가 당신한테 이 집을 팔 텐데 내가 딴 데 갈 데가 없다. 그래 당신 여기서 뭐 투자 목적이나 기타 여기서 안 살아도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다시 임대차 해줄 수 있겠느냐. 맞아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냥 저기 하나 사는 것이니까 매매 대금이 크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경우 특히 일종의 갭 투자 넓은 데서는 갭 투자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요즘은 그 분양권이나 그 입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러면 후순위냐 이제 이게 네.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네, 핵심만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나경이 보통 이제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원칙을 좀 그래도 설명해야 이게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 새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서 그 주소에다가 전입신고를 보통 합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면 네. 그 다음 날부터 0시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이길날 대항력이 생겨요. 네. 자, 대항력이 생겨요. 0시부터. 그러니까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2015년도에 했어요. 4월 29일 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는 소유자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는 소유자로서의 전입신고지, 세입자로서의 전입신고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확하게 세입자가 된 그 날, 그러니 내가 팔았던 날, 예. 그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자, 전입은 이제 뭐 이탈 안 했으면 계속 지금 준용 전입은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이때 이 전입이 네.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집주인이 그 집을 팔고 네. 다시 매수한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네. 기존의 그 전입이 네.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으로 바뀌는 시점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네. 등기. 잔금이 아니고 등기를 한 네. 다음 날부터 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 내 부동산이 아니잖아. 이때 이 전입이라서 이제 내가 소유자로서의 전입이 아니죠. 네. 그때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으로 바뀌는 거죠. 네. 등기한 날 임차인으로서 전입으로 바뀌고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 0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한 날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로 의미가 바뀌고 그것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그 다음 날. 그럼 여기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7년 4월 12일 날 했잖아요. 네. 이날 이제 그 기존의 그 나경이의 전입신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 4월 13일이 아니고 등기가 된 날? 예, 등기가 된 날은 전입신고가 임차인 전입신고로 바뀌는 것이고. 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등기부 등본에 예, 성립 날짜라고 되어 있는 혹은 그러니까 접수 날짜가 있고 또 왜 등기 원인 일자. 네, 등기 원인 일자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한번 그때 다뤘던 것 맞아요. 같긴 앞에서 한데 한번 다뤘잖아요. 예.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등기를 오늘 접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안 밀리면. 네, 예, 그러나 이제 앞에 사건들이 밀리면은 오늘 저 퇴근 시간까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 번호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이 지금 3월 며칠이죠? 3월 8일이죠? 네, 3월 8일이요. 그러면 이제 2019년 3월 8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에 접수를 했다. 네, 법무사 시켜서 했던 내가 했던. 네. 그럼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접수 일자는 3월 8일이잖아요. 네, 2019년 3월 8일 제 몇 호, 접수 제 몇 호 이렇게 해서 번호가 부여되는데 오늘 접수가 됐는데 등기를 내일 했잖아요.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부에. 네, 내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음. 접수한 날 등기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요. 부동산 등기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 된 날이 2017년 4월 12일이라는 것은 이날 접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등기는 아마 그 다음날 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러면 취득한 날도 4월 12일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접수 3월 8일 날 했어요. 네. 근데 등기는 네. 한 며칠 걸린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자면 네. 3일 뒤에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소유권을 내가 취득한 날은 접수 날짜가 3월 8일. 접수 날짜로. 네. 네. 옛날에 양도세인가를 뭔가 계산할 때 그 접수 날짜하고 등기 날짜하고 좀 달라서 네. 소득세를 그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세법은 달라요. 네. 세법은 세법은 실질적인 측면 가지고 하거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지만 잔금을 다 줬다. 네. 그러면 이제 그날 소유권 취득한 걸로 이제 세법은 보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오히려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법에서는 그 상황을 보는 거고 세법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구냐 이거를 더 따져서 그렇죠. 본다는 거죠. 대금이 다 지급됐다. 그러면 이제 저는 왜 더 세무서가 본인들한테 편리한 날짜를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죠. 아무튼 그잖아요. 더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네. 나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거 혼동될까봐. 네네. 세법에서는 만약에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넘겨줄 때가 그걸 담보로 해서 잔금 치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네. 그러면 잔금을 안 치렀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네. 세법상은 소유권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또 반대로 네. 잔금은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다. 네. 그래도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아. 거래신고 들어가니까 잔금을 언제 줬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변경된 것은 잔금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아니라 등기했냐 안 했냐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대항력 여부나 소유권 취득 여부는 바로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네. 이걸 기준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찌됐던 이 4월 12일 날 접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쨌든 그날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예. 그러면 전 소유자였던 사람은 그 취득한 날 4월 12일 날 세입자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계약력은 다음날 0일날 0시 생기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4월 13일 0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하필 저당권은 네. 4월 12일이야. 예. 그러니 얘가 더 빠르고 말 그대로 세입자의 우선 면제권 4월 13일이니까 더 늦는 거네요.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후순위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건 매우 재밌는 사건이고요. 실제 우리 이제 실제 경매 사건에서 가끔씩 나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만 공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겁이 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입찰 못하죠. 네. 솔직히 이 물건이 지금 3월 11일, 한 지금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조회수를 제가 보니까요, 대표님, 뭐, 네. 이제 여러 개, 저희는 이제 입찰할 때 뭐, 네. 스피드도 보고, 지지 옵션도 보고, 뭐, 드윈도 보고 다 보겠지만, 조회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정말 싼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 물건뿐만 아니고 네. 일단 선순위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패스. 아,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냥 맞아요. 패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도 겁낼 필요 없이 일단 한번 보고 이게 정말 겁내야 되겠다 그러면 패스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꼭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지금 뭐 3월달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다 이제 끝나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좀 덜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정말 싼 건 맞거든요. 이게 전세도 2억 한 6천이 되고 현재 매매가도 거의 4억이라고 추정이 되면 얘를 3억 3천인 100%에만 받아도 한 7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두 가지 요인, 시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얘가 선순위처럼 보여. 요것 때문에 이번에 입찰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원래는 이 100% 들어와야 하는데, 네. 이 지역에 이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훤히 알겠죠. 네. 시세도 그렇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도 이제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럼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이 네. 저당보다 빠르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이건 일반인들한테는 모험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입찰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지금 경기가 조금 꺾이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19년 하반기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싼 거 맞고 예. 또 우이신설선이 어찌됐던 4월 달에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나고 나면 교통편도 해소가 되는 개선이 되는 정말 싼 아파트인 거거든요. 정말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선순위 세입자야 라고 딱 보였을 때 혹시나 전소유자인가 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같아도 맨 처음에 딱 보이면 전입이 빠르네 그러면 그냥 탁 넘겨버렸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건도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물건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괜찮은. 예.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 경매는 사실상 진짜 아는 만큼 번다는 게 그게 또 정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가도 그만큼 기회를 또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수익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게 뭐 1천만 원도 아니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남기고 이렇게 낙찰받기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18평짜리 전용 네네. 소개했지만은 무려 한 20여 명이 입찰해가지고 117%에 낙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딱 200을 던져주면 입찰할 사람이 아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위치는 되게 달라요. 저는 왕십리 쪽에 가까운 걸 사긴 할 텐데, 그래도 정말 싸긴 하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